저 앞에 문 앞에 가서 국민들을 좀 보려고요. 국민 앞으로 걸어 나갈수록 국민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맞서서 그 물리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함성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예정된 아침.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사무실. 야, 이까지 왔네. 응? 오늘 최고로 많이 왔구나. 여기를 다 탔나죠? 응? 와. 끝없는 인파가 여의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회로 이어지는 대로마다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결전의 날 꼭 심판해야 되잖아요.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뒤 긴장과 야근이 계속됐던 열하루. 무슨 여기 좀 뽀얗다. 세수는 했나 보다. 누구세요? 추정 60분에서 왔습니다. 추정 60분. 네. 잘 추적해 주세요.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1차 탄핵안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정족수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윤석열 오늘 방패. 이날 아침 가결까지는 단 한 표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가결해 가! 윤석열 감옥 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 반드시 탄핵해 가를 건져서 탄핵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감사합니다.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자기는 반드시 찬성을 찍겠다라고 하는 분이 7분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말에 표현은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중진의 여러 사람들도 이번에는 가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과는 다르게 좀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표결을 자유표결로 좀 놔둘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요청하고 있지만 어제 제가 윤재혁 원내대표하고도 얘기해봤더니 표결장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1차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어? 어제 작정이하다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의원님 화이팅! 너무 힘드시겠다. 추우시죠? 지금 마음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네. 화이팅!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1시에 나와서 그때 교대를 했는데 한 생각이 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자신의 당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김 의원. 전날에는 윤상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잘못했어. 그래 비상경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정당화될 수 그러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어. 그래서 탄핵을 해서 그 후가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틀을 잡는 예를 것이 들어서 아니라. 그러면은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없어. 윤석열의 주검 위에서 우리는 올바를 쓸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 선생님, 저는 진영 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 질서고 그리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고 싶지 않아. 예. 근데 나는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란 무엇일까? 탄핵 찬성에는 배신자 낙인이 따라올 것입니다. 탄핵 찬성의 마음을 저희 당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포기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극도로 꺼리고 계시고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또 저한테 말씀을 주셔도 누가 말씀을 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날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어떤 의견을 모이실 건가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소신파 중 하나, 진종호 의원. 일단은 지금 우리 의총이 열리니까 의총하고 그다음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투표는 참여하고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탄핵 강행 의지 아직도 확 것인가요? 모든 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집단 불참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라 했죠? 대표님실. 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 고생 많네요. 그를 통해 나온 군 내부의 제보와 증언이 계엄의 실체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강원도는 좀 어떠세요? 네. 뭐 좀 제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따 회의 끝나고 또 다시 한번 통화하기로 했고요. 제보가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되면은 신뢰성이 확보되면은 이제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전 내내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모님은 군복을 입어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군복을. 오늘은 가결될 수 있을까? 역사를 바꿀 열쇠는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또 불안감, 어쩌면 공포,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최단 기간 내에 혼란을 극복하고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 1차 관문이 오늘이라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많이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본회의까지 앞으로 약 4시간이 남았습니다. 물밑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으로는 김밥 상자가 들어갔습니다. (30분간) 휴정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은 길어지고 분위기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니 김밥 한 줄씩 먹고 있어요. 배들 고프니까. 좀 더 우세한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요? 모르겠어요 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말씀 좀 아니 개인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어. 다 달라요 의견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또 뭐 발언하시나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당론으로 부결 입장은 아직 변고한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분위기는 대체로 좀 많이 흔들리는 분위기입니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뭔지는 모르겠다만은 당론 변경하는 절차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요.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또 다른 소신파 김재섭 의원. 아니 의총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표결에는 참여하는 분위기인가요? 아까 언론 보도 나오는데. 잠시만요. 대부분 말을 아끼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 선 사람은 대표적인 친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당론에 대해서 바꾸자. 당론을 다시 뒤집을 때는 제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요. 여기 어디 갔어요? 김상우. 표결은 확정이 된 겁니다. 아니 아까 못 봐서. 점심 먹었어? 예, 아직 안 먹었어요. 아이고 내가 김밥 가져올 거야. 응?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또 내일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탄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어떤 단합이에요, 단합. 그러나 우리 김상욱 의원의 어떤 이런 소신과 열정 그에 대해서는 다 높이 평가해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그래서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와서 밥 먹었나 체크하러 왔어. 그래. 또 들어와. 이제. 의총장에서 나온 한동훈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거리를 좀 벌려주세요. 당론 변경 됐나요? 가결될 걸로 보시는지. 네, 민지 마시고요. 거리 좀 벌려주세요. 분위기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전날 의총에서 한 대표는 당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었습니다. 당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당으로서 정면으로 충돌했던 여당 대표와 의원들.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4시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표결 참여는 거의 확정됐지만 문제는 당론이었습니다. 표결에는 참여를 하는 걸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고. 아니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다들 각자 얘기하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을 다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강경한 내부 분위기 때문에 공개 찬성했던 의원들까지 돌아설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민주당의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소신 있게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종우 최고위원께서 방금 전에 민주당의 흐름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밝히셨거든요. 또 그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민주당을 위한 길, 또 대통령을 위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생각해요. 국회가 이번에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본관 계단에는 야당 당직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좀 일단 투표를 해주십사라는 마음으로 일체 샤우팅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어쨌든 부모가 되면 부끄럽지 않은 걸 물려줘야겠다 생각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담장밖에 국민들의 저 뜻을 받드는데 한치도 실수가 없도록 정말 정자로 잘 쓰겠습니다. 본회의 직전 나타난 여당의 결론은 반대 당론 유지였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움직일지 그것이 여전히 관건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숨죽였을 시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204표.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결과 사상 초유의 내란죄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헌재에서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국정을 빨리 정상화하고 우리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하고 민생을 차분히 다시 챙겨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도 국민의 상식과도 거리가 먼 비상계엄 선포로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을 발휘한 건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도 탄핵 표결이 한 차례 무산되고 또 가결된 날에도 여의도 국회 일대는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으로 메워졌는데요. 외신에선 이를 두고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 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 같은 마음으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은 엄중하고도 유쾌했습니다. 국회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메우고도 남은 인파는 여의도 공원을 채우고 공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참석하려고. 어떤 일이 있으면 탄핵시켜야죠. 지난주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국민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이 되리라고 믿고. 광장에는 재기발랄한 깃발이 등장했습니다. 단체를 대표하는 깃발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를 그린 지극히 개인적인 깃발들.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탄핵 커피예요. 이거 드시면 오늘 탄핵 될 거예요.
따뜻하게 드시고. 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요. 추우니까 커피 한 잔씩해요. 무료예요. 2030 젊은 친구들이 벌벌 떨면서 탄핵 시위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따뜻하게 놀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온 거예요. 이미 알려진 대로 2030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 20살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인원으로서 20대에 이렇게 두 번의 탄핵 집회를 겪어야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참 절박합니다. 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튼 빨리 탄핵을 시키고 논문을 빨리 쓰고 싶습니다. 제발 탄핵 좀 해! 나가줘! 아 근데 이거 박수 치는 그거예요? 네, 뒤에 딱딱이 놓고 있어요.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나라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희 청년들이 앞으로 기성세대가 될 텐데 가만히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 밈과 함께 들고 나왔고요. 역사를 잊은 자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역사를 잊으셨기 때문에 미래는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꼭 탄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려고 나온 아이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결돼야죠. 오늘은 근데 전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처럼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300개의 표, 300명의 국회의원.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국회 안에 앉은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일주일 전의 탄식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일어섰어요. 같이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가만세 불렀던 게 진짜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탄핵이 가결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오늘 현장에 와서 결과 자체가 놀랍지는 않았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우리 딸이 준 거예요. 우리 딸이 준 건데 진짜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반란표가 12표. 국민의힘 진짜 안 되지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국민들의 이 함성 소리가 들린다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산회 전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소신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이틀 동안 1인 시위를 했던 김상욱 의원만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사퇴를 선포합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고수했던 여당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까지 오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당도 무겁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대국민께 반성 사죄할 부분도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이번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한층 성숙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공개 의총에 들어갔습니다. 12개의 이탈표.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의총을 마치고 이날 하루 종일 말을 아꼈던 한동훈 대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6시가 좀 넘은 시각.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금 발표된 담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소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한동훈을 잡아라! 한동훈을 잡아라! 안철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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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한동훈 X가 있는 한 탄핵당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물러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현재에서 기각이 안 되고 다시 부활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현재에서 이제 안 될 거라고 보시니까. 그렇지.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죠. 재판관들이 인간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걸 왜 좌파들이 끌어내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5개 야당도 국민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든 빛이 그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5.7%. 지난 16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서로 갈등하고 탄핵 심리를 지연하려는 행태에 대해 민심이 반발한 걸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헌-나-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가 착수되며 이제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의 우두머리로 적시하며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내란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됐음에도 윤 대통령 측은 모든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나지 않은 정치적 혼돈 속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 사람들을 향해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엄령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대통령은 해줄 일 다 했어요. 대통령 해줄 일 다 했는데 이제 마무리는 광화문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멘. 토요일 날 여러분 3천만 명이 나와야 돼요. 3천만 명. 나오면 그 자체가 혁명이야. 빨리빨리 버스 다시 대절하고 지난 토요일 날 대절하는 버스에 10배를 부어서 10배를 빨리빨리 예약하란 말이야. 전세방을 빼서라도 하란 말이야. 전세방을 빼서라도.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무슨 전세방이 어디 있어.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 함께합시다. 그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이 KBS입니다. 저희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 뭐? KBS? 탄핵 무효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KBS 확실해? 네, KBS입니다. 탄핵 이번 의결된 게 무효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100% 무효요. 왜 무효인가요? 왜 무효냐 하면은 일단은 내란이 없었고 거기에 폭동이 없었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다쳤고 결국은요 우리는 마지막은요 혁명에서 끝나요. 지금 이게 혁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지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1,000만 명 모이면 아니 대통령이 살아나는 거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법제에 따라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지지에 따라서 엉뚱하게 질문하지 마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니까요.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누가 봐도 위헌 계엄인데 그 내란 수계의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자, 변호사님 그만하시죠. 그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자, 여러분 일단 오늘은 석 변호사의 주장은 보수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는 것.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통치 행위의 일환이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비상계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 하지만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대통령 측 주장은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996년 내란죄 재판에서 전두환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내란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건 통치행위다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통치행위든 아니든 이 형법상의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실제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전두환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 사법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계엄군의 숫자와 장비 규모는 대통령의 주장과 다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 작전에 투입한 병력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700여 명. 이 중 절반이 넘는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소총과 권총, 저격총, 가까운 거리에서 쓸 수 있는 테이저건, 3단봉으로 무장했던 계엄군. 이들이 불출한 탄약수도 소총탄과 권총탄 등을 합쳐 14,000발이 넘습니다. 거의 중무장을 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특수부대 복장을 그대로 하고 국회에 진입을 했고, 그러면 시민들과 또 무장병력 간의 충돌, 또 국회 내에 국회의원들과 병력들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대규모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셔야죠. 국회의원은 막으면 안 되잖아. 국회의원들 들어가기는 해줘야죠. 질서적으로 들어가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됐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 한 점은 이번 계엄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를 받게 된 핵심 근거입니다.
이 작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봉쇄된 국회를 뚫고 담을 넘어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태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지휘했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은 점은 명백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뭐 나라가 잘 될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내란죄는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수백 명의 계엄군 중에는 체포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은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국회의원 등 총 1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수사 중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회로 나가는 체포조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책하고 성명을 구금 시설을 사전에 답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비상계엄을 이용해가지고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법이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엄 작전에 특수임무요원을 동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이 만났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전산 서버를 접수하라고 지시하고 요원 선발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을 당시 판교의 모처에 모여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보사 예하 특수임무 요원들, 그중에는 북파 공작원도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이라는 부도 하고, 예전엔 HID라고 하고요. 지금은 특수정보부대라고 하는데 고도로 훈련돼 있는 부대죠. 이 부대는 북한의 전시에 북한에 침투해서 요인을 납치하거나 또는 암살하거나 또는 소요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전문화된 특화된 최정예 부대예요. 사전에 모의되고 준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비상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계엄군 지휘부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를 봉쇄한 경찰 수뇌부도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이 지목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조직범죄이고 집단범죄입니다. 그래서 범행을 통솔 조직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5년 이상의 징역. 내란죄가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중죄다. 만약에 국회에서 어떤 발생한 그런 행위들이 일정 시간 지속되지 못하고 짧게 끝났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지만 그게 기수가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라면 이 사건은 그래도 적어도 미수는 되는 것이죠. 내란죄는 미수가 되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고 그냥 무겁게 처벌되니까요. 많은 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며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3%가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가급적 빨리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은 마비됐고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과 내수부진 장기화 우려. 여기에 강력한 보호무역 시대를 예고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한 외신에선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5,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리더십 공백에서 국론 분열이 장기화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민생을 돌아봐야 할 시간. 역행했던 대한민국의 시계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겁니다. 네 표. 85표.